안녕하세요. 양양양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좋은 양, 나쁜 양, 이상한 양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도파민 양에서 캠퍼스 핫 이슈에 대해 솔직 담백한 토크를 나누고 궁금하던 양에서는 진행자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그럼 오늘도 함께 즐겨주세요. 양양양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젖은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을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냥냥냥 라디오 마지막 10회차 진행을 맡은 남가영입니다. 이렇게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던 냥냥냥 라디오가 어느덧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진행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좋은 캠퍼스 핫 이슈를 선정해 왔답니다. 자, 학교에 다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네. 꼭 같은 과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식당 아주머니, 늘 늦는 동기, 셔틀 운전 기사님 등 알게 모르게 우리의 캠퍼스 생활에 함께 해주었던 소중한 인연이 하나둘씩 있기 마련일 텐데요. 여러분의 기억 속 또렷하게 남은 캠퍼스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저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셔틀버스 기사님이 기억이 났는데 오. 그게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는 제가 통학버스를 간간히 이용을 했었어요. 네. 그 학교에서 아예 집으로 가는 그런 통학버스, 셔틀버스 말고 그게 있었어요. 이용을 했는데 그때 제 집 방향으로 가는 셔틀버스 기사님을 한 번 뵀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통학버스 말고 셔틀버스 탈 때마다 그 기사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네. 계속 오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작년 한 2학기부터 요즘까지도 네. 또 그 기사님 말고 또 다른 기사님이 오. 계속 만나요. 탈 때마다 진짜 그분이 신기하다. 운전하시는 걸 타가지고 운명인가 봐. 그런 거 좀 보면은 확실히 네. 지나가다 만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기도 그러게요. 합니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아마 그 기사님도 저 학생 또 타네? 맞죠, 이렇게 생각하실 맞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이름은 몰라도 얼굴로 음. 알고 있는 그런 어, 사람들. 아마 똑같은 시간대에 자주 타서 그때 배차가 나셔서 그런 거 네. 같기도 아. 네, 이렇게 재혁 씨의 우리 학교 사람들은 셔틀 운전기사님이셨어요. 셔틀버스 기사님이셨어요. 네, 그 다음 소은 씨는 이런 기억에 남는 캠퍼스 사람들 있나요? 저는 가영 씨가 일했던 바비든든 네. 사장님이에요. 아, 그쵸. 왜냐면 항상 가실 때마다 너무 밝게 인사를 해주시고 맞아요. 막 밥 먹고 있을 때 더 줄까? 이러시고 맞아요. 만약에 밖에서 만났을 때도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기억해준다는 게 너무 좋고. 저한테는 제가 알바하던 시절에 소은 씨가 가끔씩 이렇게 밥 먹으러 오시면 제가 이제 제 동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장님이 쟤 너무 예쁘다고. 에? 진짜 맨날 그랬어요. 진짜요?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완전 처음 들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막 누구랑 죄송해요. 이렇게 밥 먹으러 왔을 때 제가 네. 옆에 가서 말했어요. 네? 기억 안 나죠? 작년에. 진짜요? 응. 막 그 사장님이 너무 헐. 이쁘게 생겼다고 저 친구. 헐. 진짜 완전 그랬어요. 감동이잖아. 다음 주에 바비든든 먹으러 갑시다. 네, 같이 가요? 좋아요? 네, 이렇게 우와. 소은 씨의 캠퍼스 사람들은 밥이 든든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지은님은? 저는 참 신기하게 길 가다가 되게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거 말고? 근데 우리 과 사람 말고 그냥 오. 길 가다가 되게 익숙한 얼굴들이 막 오. 이게 교양에서 마주친 건지 뭐 어떻게 마주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진짜 딱 두 명이 있어요. 제가 한 분은 어떤 남자분, 한 분은 네. 어떤 여자분인데 오. 진짜 자주 마주쳐요. 뭐 신기하다. 그렇죠? 학교 올 때마다요? 네, 캠퍼스 이렇게 거의 사람이 그냥- 많은데. 그냥 사람들 이렇게 지나갈 법도 한데 그냥 그 얼굴들이 항상 기억에 남아가지고 우와. 또 보네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네. 물론 그분들은 저를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네요. 뭐 연은 없지만 그냥 신기해요. 길 가다 마주쳤는데 얼굴이 기억에 남는 게. 약간 재혁 씨와 비슷하게 네. 이름은 모르지만 그리고 뭐 정보도 사실 모르지만 그 얼굴로 이렇게 음, 기억하는 그쵸. 그런 인연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PC방 알바를 한 1년 정도 이제 했었어서 근데 PC방은 그 알바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름이 떠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진짜 음식을 자주 시키시거나 하면은 그 얼굴과 그 이름이 딱 매칭돼서 이렇게 기억이 남단 말이죠. 정말 자주 오시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끔 학교 안에서 마주칠 때가 있어요. 우와. 어머. 그러면 저는 혼자 속으로 반가운 거예요. 저분 누구누구님인데 이러면서 이름까지 알아. 네, 뭐 별로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지금 제 남자친구가
이제 제가 알바하던 시절에 그 동기들끼리 거길 되게 자주 왔대요. 어머.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의 동기들을 만났는데 진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머. 막 왜냐면 되게 특이했거든요. 한 명은 머리가 완전 탈색모였고 한 명 이름이 신기했는데 뭘 이렇게 시켰어가지고 아. 그게 딱 기억이 나서 어? 뭐야? 여기 있었어? 이렇게 오. 했던 기억이 저도 막 연은 없었지만 네. 되게 내적 친밀감이 그쵸. 있었던 내적 친밀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기하다. 네 이게 참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없을까요? 누가 있죠? 저도 지은님처럼 네. 길 가다가 진짜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그쵸. 네, 자주 보는 사람들이 진짜 있고 그 특히 이공학관 쓰시는 과는 아무래도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진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 항상 거의 매일 마주치는. 그 정도면 말 한 번 걸 법한데. 그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번에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은 어머. 저번에 근데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오. 다른 분이긴 한데 네네.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 볼 때마다 근데 진짜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마주쳤을 때도 그냥 똑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닮았다 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도 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자주 마주치니까 그분이 갑자기 뭔가 제 뒤에 그분 친구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인사를 하대요. 아? 진짜 이제 의식하고 네, 이제 그냥 저는 그냥 와 닮았다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 입장이 들어왔을 거다고 인사를 그냥 제가 네. 제가 지은님한테 그냥 닮았다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쳐다보고 아니 얘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뭔가 살짝 그냥 생각에 빠진 거죠. 그쵸 생각이 눈 초점이 없는 어. 그런 그쵸,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딱 주변시로 다 보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인사를 하길래 뭔가 제 뒤에 그분 친구가 있었나? 아니면은 그분도 이제 하도 자주 마주치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인사했어요? 아니요 그냥 받아주지. 에이. 그런가. 되게 근데 이 얘기들을 듣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유난히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약간 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그런가 맞아요. 봐요. 참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참 여러분이 얘기해주신 이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 한양대학교 에리카라는 한 학교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셔틀 기사님과 바비든든 사장님 그리고 이름 모를 마주치는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의 캠퍼스를 채워주시는 소중한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럼 다음 질문 만나보기 전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예. 좋아요. 왠지 요즘에 난 그 소녀가 떠올라 내 가슴을 멈출 때 너를 떠올리곤 해내 눈가엔 아련한 시절에 너무나 짧았던 기억 말곤 없는데 넌 몇 년이나 흠뻑 젖어 날 추억해 네가 내 곁에 없기에 너도 내게 소중해 너는 여우 같아 잠깐 내가 잠든 사이에 넌 내 귓가에 속삭였어 어째서 넌 날 잡지도 않았었냐고 원망했어 내게 너무
곁에 없기에 넌 더 내게 소중해 넌 여우 같아 이곳에 없기에 내 속에서 이곳에 없기에 넌 아름다워 네, 이렇게 아이유의 10월 4일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저희는 모두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었는데요. 아직 한 학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각자 졸업에 대한 느낌이 다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가져왔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은 씨부터 답변해주세요. 네, 졸업을 앞둔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 근데 뭘까? 저는 근데 졸업에 항상 그런 네. 큰 의미를 두진 않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한 번도 슬펐던 적이 없고 물론 친구들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또 서은 씨가 갑자기 가수 행동을 하십니다. 아무튼 졸업에 막 그렇게 항상 큰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이제 사회에 진짜 방출되는구나. 사회로 내가. 아니 프로듀스 101 떨어진 사람 같아요. 방출이라니까. 개인 연습생. 네. 101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농담이고 아무튼 네. 이제 사회로 진짜 나가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의미는 정말 크죠. 아, 그쵸. 맞죠. 이제 뭔가 새로 갈 데가 사실 없잖아요. 사실 이제 맞죠. 대학원을 가도 대학원대로 힘들 거고. 맞죠. 이제는 진짜 그냥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는 느낌. 그렇죠. 진짜 이제 일을 안 하면 졸업하고 일을 안 하면 그건 백수예요. 이제 지금 일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학생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졸업하는데 일을 안 한다. 그럼 백수예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너무 슬퍼가지고. 뭐야 우시는 거 아니죠? 아, 너무 공감돼가지고. 네. 네. 근데 졸업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근데 그게 저는 더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정말요? 왜냐면 이게 졸업이 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 시작이라는 의미에 좀 더 치중한다면 마냥 맞아요. 슬프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새로운 시작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은 씨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취업. 매우 네. 막막하네요. 진짜요? 지금은 아직 부모님께서 네. 졸업하거나 취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은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딱 4학년 초반에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가 제가 네. 집을 나가가지고 어머, 진짜요? 네, 아니 너무 화가 나서 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너 그 친구는 막 졸업했다면서 막 취직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소은 씨 주변에 졸업하고 취직한 친구가 있어요. 아. 바로 비교를 하셔가지고 아. 내가 왜 기분 좋은 날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러면서 안 산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아, 충격 받으셨나 보다. 내 딸이 내 딸이. 집에 또 나가다니. 졸업하면 또 할 것 같아가지고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취업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네요. 그게 참 어렵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취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근데 사실 지금 뭐 학원도 나가시고 네. 잘 하시잖아요. 그런 사실을 어필하면 어떤지. 눈을 질끈 감아버리십니다. 네. 많이 힘드네요. 네, 이 막막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다 이제 그쵸, 느껴지는 다들 것 느끼죠. 같네요, 진짜. 네, 재혁 씨는 지금 어떤 졸업을 앞두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추억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요즘이에요. 뭐 1학년 때도 뭐 그런 한창 20살, 21살 때 시절부터 해서 지금 26살까지
어떻게 하면 남자는 2년이라는 군대 때문에 네. 맞죠. 대학을 초등학교만큼 다니잖아요. 6년 동안. 그러네요. 근데 그 6년 사이에 초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8살에서 13살이지만 네. 대학교는 20살에서 26살이다 보니까 와. 이게 뭔가 그 바뀌는 게 확 바뀌어서 뭔가 진짜 고등학생에서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 네. 우리 학교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매년 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올해는 또 이렇게 라디오 활동을 하면서 만난 여러분들까지 이런 만남들이 참 소중했고 또 졸업을 한다면은 이걸 못하는 게 많잖아요. 확실히 그쵸. 대학교 네.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아쉽다. 되게 여러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허심탄회. 네. 네. 되게 깜짝 놀란 게 저희는 사실 그냥 4년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남성분들은 진짜 6년. 진짜 그러네요. 초등학교 한 애가 이제 중딩 될 때까지의 시간을. 완전. 근데 그게 진짜 확 와닿네요. 초등학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와, 정말. 근데 그렇게 2년이 더 있잖아요. 사실 네. 이게 뭐 다른 군대 가신 거여도 그 2년까지 포함해서 더 뭔가 더 좀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그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허심탄회한 생각들이 드시는 게 아닐지. 맞아요.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저희 네, 저희 냥냥냥 분들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되게 재혁 씨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보다도 3월달에 그 저희 호수공원 있잖아요, 학교에. 그 호수공원의 나무 그네에 밤에 이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친구 기다리다가. 근데 그때 이제 가만히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좋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고 되게 그때 되게 느낀 게 내가 이 풍경을 되게 익숙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학교 왔을 때가 그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날씨가 딱 3월이니까 저희 입학했을 때랑 딱 맞네. 비슷하고 딱 그 저희 예체능대학 체육관이 엄청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빨간색 정말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보이면서 그냥 그 공기가 딱 오니까 너무 좋다. 되게 처음 20살 때 생각나네? 하면서 근데 그때랑 다르게 지금 이 풍경을 너무 익숙하게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생경하게 뭔가 확 느껴졌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익숙하게 느끼고 있다니 되게 엄청 낯설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뭐 이렇게 그네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좀 느꼈던 게 저는 제가 이 학교를 정말 빨리 졸업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제가 너무 아쉬워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도 뭐 학교를 많이 나오거나 막 학교 사람들이랑 엄청 자주 만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근데도 그 시절을 자꾸 그리워하는 느낌? 그래서 막 제가 썼던 일기에 그런 게 있어요. 막 이제는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나 그 시절에 너무 힘들었던 내 모습까지도 다 한 번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되게 그 시절이 저한테 그리워졌더라고요. 이제 딱 졸업을 앞두는 시점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재혁 씨처럼 전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그런 뭔가 이렇게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우리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막막함, 그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마음, 그다음에 허심탄회하게 지금을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저처럼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정말 많은 각자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역시 저희가 다 4학년이라 그런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들이 해주신 모든 얘기가 제 얘기처럼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는 진행자에게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는 궁금하다냥이 준비되어 있어요. 궁금하다냥 만나보기 전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킬 now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So bad no one can stop her 헐렁 오직 그것만 바라 그녀의 사랑 하나뿐인 걸 치명적인 fantasy
네, 지금까지 엑소의 중독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행자에게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시간, 궁금하던 양이 돌아왔습니다. 예. 네, 이번 코너는 매주 바뀌는 진행자에게, 이번 주는 저에게 익명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누가 해주시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가영 씨, 네.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지역 혹은 나라 그리고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그러면 국내 하나, 해외 하나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국내에는 제가 경주를 지금 꼭 가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경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저는 뭔가 절에 가면 좀 평안해져요. 약간 좀 편안하고 되게 힐링하는 느낌? 자연이 많이 있으니까 절에는. 근데 불국사가 또 엄청 크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석굴암에 가면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올라가서 딱 관람하러 딱 들어가면 안에가 이렇게 유리벽으로 돼 있고 안에가 이렇게 싹 보이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를 꼭 들어가 보고 싶고, 그러면 문화재 훼손이겠지만 아무튼 그 동네를 너무 좋아해요. 경주를. 그런 역사 유적지 아니면 그런 뭐 박물관 이런 걸 보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국내에서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은 경주였고요. 네. 이제 해외로 가고 싶은 곳은 진짜 어릴 때부터 사실 이유가 없이 저는 이탈리아에 꼭 가고 싶어졌어요. 네. 막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무슨 가고 싶은 나라 여행지 이렇게 PPT로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탈리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코스 짜기 막 이런 거 하고 만들고 그랬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에 꼭 가보고 싶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소은 씨? 저는 지금 딱 생각난 건 여수? 오. 이유가 뭔가요? 그 여수 지금 딱 여름이잖아요. 네. 야장에 앉아가지고 그 여름 밤바다 보고 싶어요. 미쳤다. 여수 밤바다. 진짜 알죠. 제가 좀 TMI인데 옛날에 20살 때 약간 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살 이럴 때 그때는 이제 술을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막 여수 밤바다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20살 되면 혼자 여수로 여행 가서 바다 보면서 맥주 한 캔을 하겠다. 라는 꿈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여수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약간 멀어요. 여행 갈 일이 뭔가 혼자 가기는 좀 더 또 무섭고 약간 맞아. 네. 좀 그래서 미뤘던 기억이 나네요. 여수가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요. 게장 이런 거 미쳤다. 간장게장.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쩌냐? 네, 다음으로 재혁 씨는 가고 싶은 지역이나 나라 있나요? 저는 스위스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 스위스 참 알프스 산맥 어.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그 피아노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럼 피아노 연습해서 이제 거기 가서 한번 쳐요. 짜라잔. 그러면 옆에 바이올린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거기서 윤세리 같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와우. 오. 그런가요? 스위스 한번 그러면 좀 북유럽 이쪽 나라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스위스가 말씀하신 드라마에 이제 나오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막 들판이랑 막 그쵸. 산이랑 너무 정말 꼭 떠나시길. 기회가 된다면 졸업하고. 떠나시길. 졸업하고. 네, 지은 씨는 꼭 가고 싶은 떠나고 싶은 지역 혹은 나라 있으신가요? 저도 가영 씨, 저도 두 곳이 있는데 네. 가영 씨가 말씀해주신 이탈리아. 오. 저는 이탈리아 북부를 진짜 가보고 싶어요. 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영화에서 이제 영화의 배경지가 네. 이탈리아 북부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낭만의 도시 같이 진짜 제가 그냥 딱 꿈꾸며 딱 이렇게 꿈꾸던 그런 뭐야 옆에서 소은 씨가 슬라임을 떨어뜨려서 네. 꿈꾸던 그런 배경을 가진 도시인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가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는 노르웨이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아, 왜냐면- 노르웨이. 네, 제가 화상 영어를 하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지금 노르웨이에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아니 막 연어를 계속 먹으신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아, 우리 연어가 짜구나. 연어를 유명하지 계속 않아요? 드시고 아, 네. 노르웨이 연어 응, 응. 유명하죠. 그리고 스웨디시 젤리가 진짜 그냥 길가에 널려 있다고 Oh my 하시니까 아, 근데 전 지금 이미 연어 두 글자에 살짝 정신이 나갔어요. 저 진짜 어머, 죄송합니다. 자꾸 뭘 떨어뜨리고 난리가 다들 났네요. 약간 네 아무튼 그래서 아,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어떻게 연어를 그렇게 먹냐? 참. 전 다시 태어나면 북극곰으로 태어나서 연어를 먹고 싶어요. 근데 지은 씨 육회도 엄청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 네. 제가 또 날 것을 너무 네. 좋아하니까. 아, 연어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연어와 육회. 연어와 육회 그 조합. 네, 육회 바른 연어. 아, 그러네요. 맛있겠다. 네, 그 진짜. 안산에 진짜 맛있는 곳이 있대요. 어디요? 제가 추천받은 데가 있는데 다 엑스키 흰고래. 다 엑스키? 아는데? 아, 네네. 그 엑스이키 흰고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말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아, 네. 다 엑스키. 뭐야? 뭘까? 뭐가 들어갈지 상상도 안 가. 중간에 뭐가 빠져있는 아, 네. 제가 X자를 한 거예요. 아, 잠깐 다. 마이크 끄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나중에 회식을 한다면 그곳으로 가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좋아요. 말이 아주 새고새고 됐는데요. 네. 다음 질문 저에게 던져주십시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졸업을 찐으로 앞둔 마학기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 궁금해요. 아, 사실 저는 학생 입장으로 보면 저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긴 하거든요. 학점도 다 채웠고, 교양, 졸업 공연도 했고, 진짜 네, 다 했어요. 근데 막학기 원래 제 목표는 취업계를 내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이제 정규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닌 것 같아서 아, 지금 이직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직이라는 게 마음처럼 바로 되면 좋겠지만 아마 이제 뭐 막학기 좀 쉬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지금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근데 저도 좀 스스로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요새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 몸이 망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좀 돈이 좀 아끼더라도 그냥 좀 쉴까 싶기도 하고 사실 지금 안 쉬면 언제 쉬어요? 이제 쉴 시간이 없긴 맞아요. 하잖아요. 이제 졸업하면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쉬고 싶어요. 아, 지금 작년부터 거의 아예 쉬지를 못해가지고 학교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는 일을 하고 일요일은 본가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쉬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올해는 거의 목요일은 또 학교 가니까 금요일 하루 빼고는 정말 아이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이 졸업을 네. 앞두고 계신데 다음 학기 뭘 계획하신 게 있나요? 제 혹시 있나요? 저는 5학점이 남았는데 네. 별로 안 진짜 남은 얼마 안 거. 남았네요. 5학점을 일단 채우면서 네. 사실 저는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이라는 곳에 입학을 음. 결심을 했어요. 음. 그 이유가 이제 친구랑 또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자기 동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학번이 높아요. 19학번인데 아. 그 친구가 이제 졸업한 주변의 사람들이 네. 다 이제 슬슬 퇴사를 하고 아. 공기업 이쪽으로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음.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연구원 쪽으로 아예 가버릴 아. 생각으로 대학원을 결심을 했어요. 오. 그리고 아까 가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졸업을 하면은 어쨌든 쉬지를 못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4학년 2학기는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네. 마지막 여유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계획이네요. 그러면 재혁 씨는 여기 자대 대학원 네, 가는 우리 건가요? 학교 우리과 아. 대학원으로 갑니다. 멋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크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그렇죠. 석사 대학원생으로. 근데 또 대학원이 어떻게 그 유리한 점이 네. 우리 학교 대학원이 본캠이랑 통합이 되어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네네. 학교 아이디로 구글 이메일하면 우리 에리카 뜨잖아요. 네네. 대학원 입학하면 그게 서울로 바뀐다고. 아, 예. 그런 게 있구나. 학벌 세탁 장난이고요. 위험. 위험, 놀랐나요, 위험. 이거?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네. 얘기네요. 그러게. 그리고 사실 공부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 연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이렇게 시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쵸. 하면 저는 참 좋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정말 재혁 씨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윤 씨는 졸업을 앞둔 막학기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저요? 저 놀고 싶은데 졸업 공연 해야 돼가지고. 근데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졸업 공연 남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저와 같이 피켓팅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날짜를 두 분 혹시 원하시는 날짜가 있어요? 저는 11월 아. 한 세넷째 주 원합니다. 저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5월 막주 네. 7시를 응모했지만 네. 처참히 떨어져서 4월 25일 5시에 했죠. 추천 방식인가요? 이게 댓글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티켓팅처럼. 근데 그때 하필 제 작업실 그 와이파이가 느려서 그래서 진짜 그래서 조교님한테 회사에 있는데 막 전화 오고 남가영 학생 4월 18일 아니면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했죠. 여러분 꼭 와이파이 환경 좋은 데 사시고요. 저 그냥 PC방 가려고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다들 졸업 공연 지은 씨는 준비하시겠군요. 근데 11월 달도 빡셀까요? 겁나 빡세. 빡세죠? 11월 달이 제일 빡셀걸, 2학기 중에서. 근데 아마 2학기는 1학기랑 다르게 좀 길게 해서 12월까지 하긴 할 텐데 약간 11월이 제일 괜찮은 시기라서 원하지. 예. 10월은 좀 빠르다 싶고. 예. 그래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시험 기간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그쵸. 오시는 그쵸, 그쵸. 분들의 그것도 아, 있고 맞네. 약간 12월이면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바쁘고 하니까. 네 이런저런 게 또 계실 수 있으니 아, 여러분 전 끝났으니까 힘내시고요. 축하합니다, 가영씨.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네 이제 졸업 공연. 네. 근데 잘 하실 거잖아요. 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노래 불러야죠, 뭐.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소은 씨는 졸업을 찐으로 앞둔 막학기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도 너무 놀고 싶은데 네. 졸업 공연이 있어가지고 막막하네요 진짜. 근데 진짜 졸업 공연이라는 게 이게 이걸 듣고 계신 이제 청취자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저의 경우에는 진짜 다 했거든요. 제가 디자인이랑 포스터 팜플렛 만들고 인쇄하고 그것까지 다 하고 이제 곡 만들고 기성곡은 편곡하고 막 이런 거를 다 하니까 진짜 제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퇴근하고 작업실에 가요. 그러면 작업실에서 또 이제 막 새벽같이 하면은 또 집에 가서 일단 자긴 자야 돼. 씻고 나와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못 씻거든요, 연습실이.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진짜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네. 좀 심하긴 했어요. 여러분도 꼭 이번 방학부터 준비하시길 네, 방학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네, 다들 이렇게 막학기 정말 놀고 싶은 마음 다들 굴뚝 같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가영 씨는 나중에 집을 산다면 집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집을 산다면 아파트 기준인가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독주택? 그럼 단독주택으로 생각해보면 아파트? 그럼 두 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단독주택이라면 저는 인테리어를 좀 너무 화이트 톤을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요새 약간 화이트 톤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집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약간 이렇게 올 화이트로 네. 약간. 근데 저는 그 유행하면 좀 하기 싫어요. 오. 그리고 금방 더러워질 것 같고. 그쵸. 뭔가 이렇게 점 하나 딱 찍히면 그것 막 다 닦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자연스러운 나무를 응용한 인테리어를 오.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아파트면 그냥 아파트에 있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맞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집을 사신다면 어떤 인테리어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인테리어는 관심이 없고 사실은 네. 가구 배치랑 일단은 밤에 불 닫고 무드등 색깔 좋은 거 살 것 같아요. 무슨 색깔이요? 살짝 그 베이지 느낌 나는 제일 많이 쓰는 따뜻한 무드등. 느낌으로 하는. 진짜 생각보다 무드등 색깔 많은 거 알아요?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뭐 별 색깔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구 배치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자취하셨거나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가구 배치 쉽나요? 전 너무 어렵던데. 가구 배치 은근 쉬워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리저리 옮겨보면 되지 않나요? 그 옮겨보는 거 약간 새로 시도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우리 요즘 굿노트 이런 거 네네네. 뭐 그걸로 해서 그릴 수 있잖아요. 어. 그런 걸로 해서 상상을 해보면 은근 쉬워요. 아니면 이제 뭐 침대 이렇게 위에서 뭐 하는 그런 이렇게 조그만 뭐 사진 같은 거 느낌만 그거 따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보면서 해도 진짜 좋아요. 제가 근데 그걸 진짜 못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아. 옮겨보는 게 싫은 느낌? 아. 약간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안 건드는데 네. 제 동생이 이제 20살인데 네. 걔는 그 본가에 있을 때도 막 지 집을 지 방을 막 옮기고 막 저러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막 네. 파티션을 막 한 해만에 막 지 조그만 방에서 네. 그래서 되게 와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자취를 하고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걔네 집에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가구 배치를 너무 잘해놔서. 오.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사람 차이인가 봐. 진짜. 그쵸.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인스타에 그 오늘의 집 그거 보면은 맨날 뜨잖아요. 뭐 저 그거 나름 많이 봐요. 좁은 방에서 뭐 벽을 가벽을 세우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가벽 같은 것도 네. 제 동생은 침대랑 뭐를 분리해라. 맞아요. 그런 거. 그렇군요. 소은 씨는 어때요? 저도 가구 배치를 잘 못해가지고 저는 인테리어보단 약간 영화 볼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빔 프로젝터 네. 해가지고 완전 딱 그 영화만 볼 수 있고 소파도 약간 비슷한. 갑자기 소파니까 생각나는 거. 저 진짜 갖고 싶은 가구 있어요. 나중에 집 뭐요? 사면. 어떤가요? 그 소파인데 리클라이너 소파. 그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슝 나와가지고 누워 있을 수 있는 거. 근데 약간 쇼파베드랑 다르게 쇼파베드는 이렇게 막 접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 이제 슝슝 하는 거. 와. 그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꼭 사고 싶습니다. 부자 되셔야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지은 씨는 어떤 인테리어를 원하십니까? 저는 일단 방 분위기는 그 무드등 이런 거 그리고 원목 좀 그런 거 많이 사용해서 코지한 분위기 항상 좋은 향이 나게 하고 싶고요. 잘 어울려요. 네, 향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화장실 왜 호텔이나 이제 외국 네네. 가면은 뭐 부르는 게 있던데 건지 아닌데 건식? 건식 그쵸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밖에 분리가 되어 있는 네 그거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호텔 가면 그냥 그게 너무 기뻐요. 그게 너무 재밌고. 기뻐. 그걸 이제 그 공간을 보면 이제 기쁜 거예요? 네, 그냥 마음한테는? 기쁘죠. 마음이 그냥 기뻐 올라요. 그냥. 근데 저는 그거 오히려 좀 안 좋아하는데. 정말요? 왜요? 왜냐면 그냥 한 큐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오고 싶은데 네. 막 이게 좀 번거롭다고 느껴요. 저는 살짝. 그러니까 그렇구나. 집이 원래 그러면 오히려 집이 그러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뭔가 손님들도 오고 막 이런다고 치면 근데 네. 호텔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사람마다 다른 맞죠, 네, 맞죠. 다른 느낌. 근데 요새 그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약간 습식 화장실?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화장실. 네. 좋습니다. 네. 나중에 지은 씨가 인테리어 한 집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인증하겠습니다. 아니, 해주세요. 근데 저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인증샷 약속한 게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뭐 올리기로 했었는데. 뭐 분무기를 네, 뿌리는. 분무기. 분무기 근데. 네네. 뭐 갑자기 왜 반발? 분무기 근데 그 에어컨이 너무 잘 나와서 집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에어컨 하루 정도 끄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럴까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실망이네요. 실망까지. 네, 여러분. 네, 아무튼 이렇게 이거 질문 맞춰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 당장 떠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지역 혹은 나라. 저는 소은. 정답인가요? 자, 졸업을 찐으로 막 앞둔 막학기 재혁 씨.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은 씨. 전 아닌데. 근데 저도 첫 번째 게 제가 아니어서. 아, 둘이 바뀌었어요? 네. 아, 뭐야, 나는 첫 번째 그래서 맞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뻥이에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한 게?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아무튼 이렇게 궁금하다냥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냥냥냥 라디오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라디오를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했던 소감 한 분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너무너무 진짜 즐거웠고, 갈수록 점점 실력이 늘고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모이는 네. 마지막 날이었던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이 인연이 끊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단톡방에 인증샷 올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 그쵸. 좀 맞아요. 남았죠. 아, 네. 그래서 안 올리신 거예요? 아, 픽처.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올려야 돼서 한 몇십 년 걸릴 수도 네. 네,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단톡방 기대해주세요. 나가지 마시고. 아, 이게 또 그런 게 있죠. 또 이제 집 산다는 게 네. 또 이제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자, 여러 차례 한번 시도해서 이제 올릴 테니까. 아, 근데 저는 진짜 한번 회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저는 좋아요. 꽤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좀 주량이 폼이 좀 올랐거든요. 저도요. 이럴 때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재혁 씨가 혼자 집 가시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나가기 이렇게. 아, 이제 집 가서, 아이씨, 이러면서 이제 거울 보고. 아, 힘들어. 네. 논 알코올자라서. 또 헐. 아, 네.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죠. 네. 네, 그 다음으로 소은 씨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너무 그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일처럼 느껴졌는데 네. 이게 점점 보던 사람들을 만나는 네. 너무 편해지고 그냥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카페 온 그쵸. 느낌? 네. 맞아요. 약간 수다 떨듯이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되게 반가워요. 되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카카오 바이크 타고 가는 재혁 씨 너무 반가웠어요. 언제 보셨어요? 목요일이. 아, 네, 목요일. 진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재혁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소은님처럼 처음에는 뭔가 이제 학점 따야지라는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막 체력 빠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사실 그 언제였지? 저번에 학원 알바 끝나고 여기 온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근데 학원 알바 끝날 때 무슨 생각이냐면 아, 저기 너무 힘든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와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 가영이 못 오신 날. 죄송합니다. MBTI 얘기한 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쵸. 또 그런 바이브를 또 10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예, 진짜 또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반가워지면서 사람들이 그쵸. 또 나름 얘기가 잘 통하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어떻게 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다 F기 때문에 아. 폭풍 공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러면서. 누구 한 명이 진짜 티처럼 안 대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요. 그래서 참 네. 뜻깊었고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소감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한 말 하자면 네. 저도 이제 세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같은 나이대 이런 또래 사람들과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뭐 대표가 어쩌네 뭐 막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가끔 오는 이 시간이 되게 좀 반갑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뭐 세상산 얘기도 하고 캠퍼스 얘기하면서 아 맞다 나도 이렇게 재밌을 때가 있었는데라는 꼰대 같은 생각도 좀 해보고 되게 그냥 사회봉사 이상의 정말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준 네.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박수 한번 하고요. 네, 지금까지 10번의 회차 동안 냥냥냥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찾아뵙게 되었었는데요. 이곳에서 나눈 캠퍼스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지난 청춘의 향수로, 누군가에겐 이루고 싶은 꿈으로, 누군가에겐 한켠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양, 나쁜 양, 이상한 양이 가득했던 냥냥냥 라디오. 저희는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쉬워. 안 돼요
참아